안녕하세요. 큐라이프 센터 활동가이며 부치로 정체하고 살고 있는 홀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부치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은 부치라는 말이 패러디 속에 등장하는 밈으로 존재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치로 정체화하는 분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치의 정의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치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부치가 아니더라도 전형적인 여성적인 행동이나 태도, 외모를 규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부치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의 노하우도 담겨 있으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기획하기 전 한 분의 프로부치로부터 자신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노하우를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10월에 일주일 동안 프로부치에게 듣고 싶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중 엄선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멋진 답변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실 프로부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생활과 직장 생활의 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나의 개인 영역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 직장에서 나의 공적인 삶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을 택한 경우입니다. 사적인 삶에서 충분히 나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줄 공적인 삶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했고 이를 위한 작은 타협들은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부치이며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온갖 많은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누가 봐도 레즈비언임을 알고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아저씨들이 네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긴 게 이래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성소수자가 됐든 어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든 그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그러거나 말거나 I don't care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회사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친구들과는 내 삶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마 차이로 인해 뒷말이 나오거나 차별받는 것이 싫어서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에서 믿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럼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소개하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직장이나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왜 그렇게 짧아? 남자인 줄 알았잖아. 화장은 안 해? 남자한테 관심은 없어? 결혼은 안 해? 독신주의자야? 등등. 대충 답변은 하는데 항상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에 대한 프로부치의 답변입니다. 보내주신 답변의 외모, 머리, 화장, 남자친구 있느냐, 결혼은 안 했느냐, 흔히 듣는 질문을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외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사생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가 가까우며 관용 수준이 낮은 한국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것이 가족, 친구, 언어 등 여러 현실적인 이슈로 이를 선택한 우리에겐 가장 편한 옵션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덜 불편하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머리와 화장 부분입니다. 헤어스타일은 부치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머리 길이가 짧은 것도 물론 큰 영향을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머리 길이보다는 말투, 제스처, 의상, 그리고 각종 아이템 등등이 종합적으로 아우라를 만들고 남자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별 규범성이 강한 한국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취향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다만 사람들한테 대할 때 일반인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친숙하거나 정서적으로 가까울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외모로부터 오는 이질감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저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리티들은 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류의 문화와 언어를 읽어내고 모방하는 이중 언어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성소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지역, 인종적 소수자들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중언어 구사자들은 주류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나를 위해 불편함을 덜자입니다.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일반인들과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외의 부분,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야 상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들을 하면 자신을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사회관계에서 더 친숙한 대접을 받고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애인이 없을 때는 없다고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는 가상의 남자친구를 둔갑시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자 남자의 삶의 경로의 차이가 있다 보니 군대, 출신 학교 등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꼬이게 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어 내가 기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닙니다.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나봤다거나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방식으로 둘러대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러대야만 하는 것에 대한 기분이 안 좋기 시작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대충 넘기고 내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부분입니다. 딱히 독신주의자는 아닌데 지금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논리로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이젠 늦었죠. 이렇게 시전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주변에서 내 인생에 참견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맷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나에게 못하도록 다른 주제, 다른 내용의 것들로 해당 사람들과의 대화나 관계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사회생활은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뭔가 오픈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더 많이 나눠서 결혼, 남자 이런 얘기가 좀 덜 주제가 되도록 내 편한 대로 유도하거나 예를 들면 저는 기혼자들의 육아 고충에 대화에서 강아지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인, 남편과의 갈등을 토로할 때 파트너와의 갈등 상황을 떠올리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질성의 문제들은 큰 고려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차이를 가진 존재들로 이를 바탕으로 인간적 유대를 맺고 사회생활을 해가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답변이었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 보고 계실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직장생활에 국한되는 고민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저 자신과 남자를 비교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 특히 애석하게도 바이섹슈얼과 연애할 때 많이 비교하게 되네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자보다 나를 더 좋아하겠지? 역시나 나보다는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건가? 역시 이런 부분은 남자보다 내가 열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맴돌아서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잠잠해졌지만요. 어찌 보면 스스로 만들어낸 편견이자 이분법적 성별 및 이성의 중심주의의 영향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또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프로부치분의 답변입니다. 남자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차이를 가진 존재를 떠올리며 나의 열등한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치의 장점과 미학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것이고 남자의 취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여자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이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연애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회에서 남성들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사회적 지위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요. 길에서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말을 잘 들어줍니다. 회사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위직 상사가 남성이므로 남자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였고 부치였고 세상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출발선의 다름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내 중심적으로 살지 그리고 부당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대하여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남자의 기본 조건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주어진 베네핏과 같은 자신을 비교한다는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고 사람은 더 편한 것을,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의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남자랑 비교하는 것은 너무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의 자존감을 갖고 본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애 관계에서든 혼자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본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사에선 싹싹하지만 내 여자에게만큼은 나쁜 여자. 이런 나의 이중자. 그리고 그들의 충돌로 인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과연 괜찮은가요? 프로부치의 답변입니다. 밖에서는 엄청 사회생활을 잘하고 집에만 오면 말 안 듣고 꽥꽥거리는 어린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서의 긴장,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나의 긴장과 불안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나의 사적인 관계에서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내가 사회생활에서 매우 경직되어 있고 애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충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내는 것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건강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 상담을 종종 받으면서 나를 돌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성향을 나누지 않지만 레즈비언이고 이쪽에서 보기엔 외관으로 부치 모습인데요.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데요. 참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전 여자라고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인지하는 상태인데요. 목욕탕, 화장실이 특히 너무 어렵습니다. 겨울이 두렵고 그렇다고 머리 기르긴 싫고요. 제가 너무 욕심인가요? 키도 크고 골격도 좋은 편이라 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부치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어서 이쪽 문화를 모르는데도 그냥 단지 여자를 좋아했는데 외모 가지고 그런 편견도 많고요. 이쪽은 그렇다고 쳐도 사회적인 것이 더 커요. 왠지 개인은 조금 많이 조명되고 있는 것 같지만 레즈비언은 아주 포비아적인 시선이 굉장히 뿌리 박혀있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에서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모르는 사람인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매우 단호하신 프로부치님의 답변이십니다. 내가 남자같이 생겨서 목욕탕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의도하지 않게 깜짝깜짝 놀라거나 확인을 하기 위해 계속 쳐다보거나 하는 것. 다른 나쁜 의도는 없고 레알 놀라는 것. 화들짝 놀라서 들어오던 발길을 돌려나가거나 화장실 팻말을 다시 확인하고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목욕탕 남자표를 주거나
하는 등의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부치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못 봐서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착각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나의 무엇을 바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팁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하이톤의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화장실에 들어간다. 불편하지만 여자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들어간다. 화장실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나의 부치성을 10%만 줄이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볼일을 보러 가는 곳에서 나를 뽐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나는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내가 여자임을 설명하고 다녀야 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간단한 부분입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취향과 성향을 가졌고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불필요한 장소에서 불필요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최대한 내가 안 불편하게 그 상황들을 재밌게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로부치의 답변입니다. 그럼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좀 범위가 넓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팁으로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팁으로 회사 생활할 때 불편함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자같이 하고 다니냐? 결혼은 안 하냐? 남자친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 놓고서 대답하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랍니다. 남자인 줄 알았다, 보이시하다, 뭐 쓸 수 없을 정도로 귀찮게 나의 외모와 나의 취향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조금은 슬픈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나이가 들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였네 소리를 듣게 되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TV건, 일스이건, 키가 작건, 크건, 말랐건, 뚱뚱하건, 머리가 노랗건, 까맣건, 내가 돈이 어떤 종류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건, 나의 개인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가, 이를 위해 팀원, 동료, 상사 등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제대로 된 아웃풋을 만들어 오는가, 이게 98% 이상입니다. 회사는 돈을 받고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과 너무 다른 외적인 부분을 가졌다 해도 일을 잘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뭐라고 쑥덕쑥덕 하더라도 그 기간도 짧고 쉽게 잊혀지며 나라는 존재가 보이시한 홀릭님이 아니라 일 잘하는 홀릭님, 일하기 참 좋은 동료 홀릭님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로부치의 답변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만으로도 여자들 사이에서도 튀는데 남자들의 경우 더 거부감을 느끼거나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에도 속한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고 어딘가 이질감을 느끼는 존재로 있을 때 이런 불편감을 매끄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로부치님의 답변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경계하는 것에 내면에는 자기들보다 셀까봐, 나은 존재일까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 무시하면 정답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그런 찌질함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도 사회생활 할 때 편하긴 합니다. 똑같이 경계할 필요는 없고 아이고 내가 너보다 나을까봐 사실 넌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편해질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줘야 합니다. 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그런 마음가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치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거울 보고 자신의 멋짐에 대해 매일 감탄하며 나가는 자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6가지 질문을 들으셨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부치분들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부치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면서, 퀴어로서 살아가면서 남과 다르다고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많은 조언들과 사회생활 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서 고민에 답을 해주신 프로부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의 다양한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큐라이프 센터는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커뮤니티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사회에서 직장에서 당당하게 퀴어스럽게 그리고 누구보다 일 잘할 수 있는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